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스플로파이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mypi.app과 익스플로파이 데이터 값을 보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어떤 수치가 더 정확한지 문의를 주시는데, 이 블록체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분석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텀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며칠간 업데이트가 쉬는 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 계정의 수는 930만 개 지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어팀의 지갑이나 타 지갑을 제외를 하면요, 약 927만 개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지갑량은 약 930만 개를 지금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차트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1일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개씩 지갑이 들어왔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신 주말도 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약 한 달 후에 1000만 개 지갑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갑자기 하루에 10만 개에서 20만 개 지갑을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코어팀만의 내부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 마이그레이션도 속도가 컨트롤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면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락업 물량 포함을 해서 평균적으로 약 394파이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1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받는 지갑의 비율은 약 8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익스플로파이에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체인 락업 현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데이터를 즐겨보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참 애매한 계산 방식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온체인 락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표를 보기가 힘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온체인 락업으로 매월 잠긴 물량과 풀린 물량을 분석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익스플로파이 개발자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출시가 되면 그때 돼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레퍼럴 팀을 탭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타이머가 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내 모더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12일이 지나고 나서, 이 유예기간이 끝이 나고 나서 잃게 되는 파이에 관해서는 그 대상은 레퍼럴 팀과 보안 서클 팀의 기여로 받은 파이가 되겠고요. 조건은 1월 31일까지 KYC 미통과자 및 마이그레이션 미신청을 한 레퍼럴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앞으로 12일이 더 지났는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레퍼럴 멤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로 인해서 받을 보너스 채굴량을 여러분이 잃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아직까지 체크리스트 8단계까지 완료 안 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알림을 보내서 진행을 촉구하자라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KYC 및 마이그레이션 제한 시간은요, 다른 곳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아니고요, 파이 앱에서 체크리스트로 가셔서 상단에 타이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분들은 체크리스트 위에 타이머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X를 보면요, 가장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정보는 바로 20% 몰수에 동의를 하고 이름 수정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이제는 12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KYC 이름과 파이 계정에 등록된 이름이 달라서 KYC 통과가 되지 못하는 분들은 빠르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재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못된 이름으로 일단 KYC 신청을 먼저 하시고요. 승인 거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하셔야 되고, 항소도 거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동영상을 좀 남겨주었으면 제가 공유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기능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해준 그런 자료는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발견이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아프리카 로지스틱스라는 이 미디어에서 파이에 대한 분석글을 실었었고요. 파이코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7가지 과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같은 미디어에서 반대로 이 파이의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파이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글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프로젝트가 단점이나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또 반대로 그 프로젝트만의 장점이나 유니크함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 있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은 매우 또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관련 영상의 일부분도 매칭을 시켜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기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도 따로 편집을 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는 모두를 위한 친화적인 모바일 마이닝입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이나 이 복잡한 채굴 방식에서 벗어나 파이는 가장 직관적이고 참여가 쉬운 참여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So when are you taking a proof of work approach, or what is your consensus approach? So for Pi, what we did is we had to take a step back from proof of work because it's fundamentally not very easy for people. Nobody wants to burn their battery, basically like mining cryptocurrency. Just got a new phone yesterday. Okay, yeah, right. Exactly. Too much YouTube. Yeah, Too much YouTube yeah, on sure, Samsung. right. And so basically, what we're doing is we're taking the Stellar Consensus Protocol, Okay. and part of this, by the way, is we actually did a survey of different consensus protocols, right, to understand what would be the most user-friendly, what would be the most easy to use and access. And Stellar kind of rose to the top. 그리고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암호화폐와 달리 이 파이 네트워크가 쓰고 있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은요,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London did a study on the Stellar network itself. And the network is low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It's around 0.00022 kilowatts per hour for each transaction. That's less than a transaction for Visa. 그리고 파이에서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뢰 그래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파이는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보안 서클을 구성해서 서로가 실제 인간임을 보증하는 그런 쿼럼 슬라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작업 증명이 전기를 과하게 소모해 가면서 51% 어택을 막아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네트워크를 방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Yeah, I can try to explain intuitively how this works. First of all, I want to clarify that the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 is running on computer nodes, and we have tens of thousands of these computer nodes already, even just on our testnet. So comparing the testnet of Pi with other mainnets is a few maybe orders of magnitude even bigger. Now, the mobile miners, what they are contributing is those connections that you mentioned, the trust. So intuitively, this helps isolate any potential, it's called Sybil attackers. Sybil attack is when someone is creating fake accounts to pretend he's more than one people on the network. So think of it intuitively. If me, you, and Chen Diao are the only people on Pi network and no one else yet, and we point at each other because we pulled our on the phone each other and selected them, and we say that these are the people we trust. Now, if a fourth person comes along and creates, even if they create 1,000 fake accounts, the best they can do is they can have those accounts pointing at each other. But in order for us, for the three of us right now, to trust that those fake accounts, we would need to be convinced to change the trust pointers that we have from each other to those fake accounts. And why would we do that? So now imagine take this idea to millions of people, you will understand how it works. In its essence, it's similar to the original Google PageRank algorithm, where you have web pages on the internet and 그리고 파이는 채굴이나 인센티브 분배만 생태계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파이는 이미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여러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는 자체 KYC 시스템을 두고 있고요. 봇 계정이나 중복 계정의 남용을 막아서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생태계 스팸은 효율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재 국가나 미성년자들을 KYC에서 차단함으로써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You guys built a custom KYC solution. Yes,
Yes, we did. We have to because, even the market providers don't necessarily provide KYC in, for example, regions that are really small or have a smaller market because most of the KYC providers are, profit driven.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a specific small region really cost a lot for those businesses. But for Pi, in order to really achieve inclusivity, we have to provide KYC solution to all regions where our pioneers exist. So we created, designed innovatively this design that's scalably to cover all geoloc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not, costing out of pocket. So this is super interesting to me because, and just for 그리고 파이는 점진적 분산형 네트워크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초기부터 탈중앙만을 외치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자율성에 의존을 하다 보면요, 생태계 확장보다는 투기에 집중이 되어서 생태계의 성장이 멈추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파이는 초기에는 코어팀이 적정한 중앙화를 가져가면서 커뮤니티를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탈중앙화로 성장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왜 파이 네트워크가 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두드러지는가, 독특한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대형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뛰어난 접근성과 대중성, 그리고 독특한 생태계 성장 방식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환경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남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젝트들과 차별화된 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그런 반발에 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성과와 의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파이코 팀이 지난 6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프로그레스, 이 진정성이 어느 정도였나,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 4위에 올라있는 거래소이죠. OKX 거래소가 다시 한번 이 파이에 대해서 글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OKX 거래소에서 매주 파이 관련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월 16일에는 무려 2개의 파이 관련 글을 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를 점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이 거대 커뮤니티가 이 OKX 거래소로 또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파이오니어들을 유입시킨다라는 마케팅 포인트 외에도 파이의 현물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OKX에서 파이를 현물 상장을 시켜서 사고 파는 법까지 글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기 때문에 절대 억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글은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야 될 10가지에 대한 글인데요. 엄청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 코인 가격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글인데요. 이 글도 특별히 공유할 만큼의 글은 아니기에 이번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위기가 지금은 상당히 좋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만 달러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현재는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10만 4천 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기존에는 이 10만 달러 기준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10만 달러의 어떤 강한 저항이나 지지 라인이 잘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9만 달러 라인대 연하게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11만 라인대 저항 라인이 조금씩 연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비트가 위아래로 큰 변동폭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너무나 좀 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메이저 알트들도 함께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 호재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예상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존의 반암호화폐적인 법안을 폐지하는 어떤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주거나 비트코인 및 여러 암호화폐를 언급을 해주게 된다면 이 상황
상황에서 좀 더 큰 빔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반대로 미디어나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금 너무 높은 만큼 트럼프가 취임식 날에 암호화폐 언급이 전혀 없게 된다면 아마도 실시간으로 실망 매물이 나와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아주 큰 상승장을 이끌었던 코인들을 살펴보면요. 그 주인공들은 현재 녹색이 아니고 반대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XRP나 몇몇 미국 관련 코인들이 있죠. 또는 ISO 2002 관련 코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코인들은 어제 너무나 큰 상승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는 시기이다. 그래서 오히려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어제 아주 미세하지만 신고점을 다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리토 속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15일에 SEC에서 리플 항소장과 준비서면 서류를 법원에 결국 제출을 하면서 쉽게 항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싸움이 이제는 정말 기울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리 겐슬러도 이제 며칠 후면 사임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SEC에 명령을 내려서 SEC에 대한 이 리플 항소가 결국 폐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리플 관계자 쪽에서 나온 주장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최근 리플 쪽에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 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고, 또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는 어쩌면 XRP, ETF 승인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리플 입장에서는 이 단기적으로는 겁이 없을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뚜렷한 악재가 보이지 않는 시점은 좀 더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경계하고 조심히 바라볼 필요도 있겠고요. 어쨌든 기대한 만큼 이런 선 반영은 항상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미치지 못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급락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보고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